안녕하십니까? 대정여자고등학교 교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화고 특별 전형 대상자도 역시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형의 선발 대상 중 하나인데요. 지금 3호로 규정되어 있고 특성화고 졸업자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로 이렇게 선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지원 자격을 보시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가 동일 계열인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성화 고등학교란 특성화고 그리고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 종합고 보통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일 계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텐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원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동일 계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제주도 내 특성화고 졸업자 해당 학교 그리고 학과를 보면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총 6개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 특성화과는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서귀포 산업과학 고등학교, 중문 고등학교, 한국 뷰티 고등학교, 한림 공업 고등학교, 제주 고등학교, 제주 여자 상업 고등학교 이렇게 6개의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성산 고등학교, 영주 고등학교, 제주 중앙 고등학교의 이 3개의 학교는 일반고 특성화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산 고등학교의 해양산업과, 영주 고등학교의 방송영사과, 모바일 콘텐츠과, 그리고 중앙고등학교의 문화콘텐츠과, 금융비즈니스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 특별전형 대상자, 특히 특성화고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특성화고 졸업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들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전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과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전형에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본인이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는데 장애인 등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 자격을 갖춘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의 유리성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총 선발 인원은 이렇게 31명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 그리고 특성화 학과 졸업자로서 다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출신 학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출신 고교에서 이수한 학과가 해당 모집 단위에서 정하는 기준 학과와 동일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않고요. 2번 출신 고교에서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지원을 가능하게 두고 있는데 지금 유의사항을 보시면 전학 등으로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특성화고에서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특성화고 출신 학과와 해당 모집단위 기준 학과의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한 전문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지원 자격 중 동그라미 2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 전문교과 이수 내용은 지원자의 출신 학과가 교육과정의 기준 학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의 기준 학과가 일치하긴 하지만 전학 등으로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며 교과목 및 이수 단위를 반드시 표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원 자격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은 여기 관련 전문교과 이수 내용에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일 계열 확인서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제출 서류를 받고 있고, 역시나 이 부분에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 이렇게 기준 학과 목록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 단위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과, 동일 계열 학과를 나와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학들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모집 요강을 꼭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제주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면 경제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같은 학과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 계열 이렇게 학과로서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회계금융과, 글로벌 유통과, 경영사무과 학생들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경영사무과, 회계과, 유통과 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과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도 이렇게 지원 가능한 학과, 그리고 기준 학과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지원 단위랑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 특히 3년 이상 지원 자격 대상자가 또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취업 후 진학 제도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적인 학생들도 있지만 본래 취지는 산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제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 아래 동그라미 1번 중 4번까지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이렇게 지원 자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지원이 불가능했었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이거나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봤었던 졸업 대상자보다는 지원 자격이 다소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군 의무 복무 경력 재직 기간 포함 여부라든지 재학 기간 동안 재직 상태 유지 여부 등은 대학마다 적용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원 대학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직자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총 60명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산업체 근무 경력이 통산 3년 이상인 재직자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특별 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 대상자들은 제출 서류를 지금 요구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보험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수산업 등에 종사를 하는 자는 이 아래 증명서 중에 택 하나를 해라라고 해서 공적 증명서, 영농사실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단 농지대장상 농업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3년 이상 영농 종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 전형 중 특성화고 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그리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 기회균형 통합 선발 내에 지원 자격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별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이렇게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통합전형에 혹시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대처럼 이렇게 특성화 고교,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 특성화 고교 출신자 등의 명칭으로 별도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나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매우 적긴 하지만 특성화 고교 또는 특성화 고교 졸업자는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학생부 100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본인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회균형 내 기회균형 통합 선발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지원 자격 가능 세부 사항을 보면 이렇게 특성화 고교 졸업자도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우리 대학 지원 모집당의 학과가 동일 계열인 자라고 해서 만약에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30단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앞에서 살펴봤었던 계열 확인서를 제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 고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에 지원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기회균형 통합선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미래융합대학 같은 경우에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 무역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라고 해서요. 서류형, 면접형으로 이렇게 뽑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3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면 동국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지대학교 모집 요강인데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명칭을 밝혀서 특성화 고교 전형이라고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별도 선발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과에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모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극히 일부 학과에서 일부 인원만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선발 인원이 다른 특별 전형에 비해서도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서울권 대학의 입학 성적은 이 특성화 고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형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중간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되겠고 이제 고교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내신 관리를 잘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학별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특성화고 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이렇게 졸업증명서 같이 추가 서류를 제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 다른 특별 전형과 유사하게 서울 주요 대학들은 주로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대학들은 교과로 선발하는 비율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이 있는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지 교과로 선발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학교 생활의 충실도 같은 것들을 높이는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를 보면요. 아까 봤다시피 특성화 고 졸업자라고 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들은 거의 뽑지 않지만 미래융합대학에 한해 가지고 이렇게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인데요. 정시 선발 인원이 특성화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선발 대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상위권 대학을 희망한다라는 경우에는 수능 준비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성화고 졸업자 같은 경우에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형으로 가군에서 44명 그리고 나군에서 12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수능 100%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수시 대비해서 특성화고 특별전형 인원수로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위권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정시 관리도 좀 하는 게 전략적으로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쳐져 있는데 지금 이 별표 표시는
수시 모집 예치금 등록 마감에 따라서 미달, 미등록, 등록 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정시 모집 해당 모집 단위의 모집군으로 2월에서 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2024학년도엔 있었냐? 네,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성화 곧 졸업자라고 해서 관광경영학과에서 1명, 해양산업경찰학과에서 1명, 패션의료학과에서 1명, 총 3명을 2월에서 선발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건강뷰티 향장학과에서 14명, 그리고 쭉 보면 실버케어 복지학과에서도 14명,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를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가이드라인입니다. 특성화고 출신 학과의 기준 학과와 지원하려는 해당 모집 학과가 정하는 요 기준 학과가 있는데, 이걸 동일한지 각 대학별 모집 요강 내 기준 학교 목록표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출신 학과가 지원하려는 해당 모집 학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는 본인이 전학을 왔는데 이 3개년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 특성화고에서 이수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관련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그 전에 확인했었던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인 경우에 다른 특별 모집에 비해서 지원 가능 학과가 좀 제한적이고 선발 인원수도 좀 적기 때문에 일반 전형 대비 합격선 역전 현상도 역시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4번 기준 충족 시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 재직자 전형의 상당 인원수를 뽑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등이 있으면 좀 진지하게 로드맵을 구상해서 바로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체에 다니면서 이 재직자 전형으로 지원할 것인지 같은 로드맵 구상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종합으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선발하고 수능 최저 등급도 대부분 폐지되었기에 이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 학생들은 교내 활동, 내신 관리 등에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최상위권 대학을 고려한 학생들은 정시 지원까지 고민을 하는 게 지원 전략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총 4차 시의 동안에 우리가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1강은 특별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2강부터 4강까지 농어촌 특별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특별 전형,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특별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것이지만 인원수들이 좀 제한적이고 뽑는 학과들이 모든 학과에서 이러한 특별 전형으로 인원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합격선 역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의 한 명의 변동도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각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보다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5 대입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